돌도사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이에요. 남편분과 부인분 두 분 모두 47세, 둘 다 경영학, 공기업, 대기업, 사무직 한 15년, 20년 차 이렇게 하셨어요. 남편분 토익 900,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제2외국어 독어 하셨고, 부인분은 영어 회화 가능하시고, 자금은 한 7, 8억 정도 있으시고, 자녀 둘,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얼마 전에 위 내용을 문의드렸었고, 첫째 딸은 영어는 조금 하지만 독일어는 해본 적이 전혀 없는데요. 독일에 가면 독일어 어학원 같은 곳에서 독일어를 먼저 배운 후에 독일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독일 공립학교에서 독일어 특별반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특별반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요 정도를 한 다음에 정규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보통 중학교 3학년이나 고1 학년 정도의 독일에 가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오래 배워야 독일 학교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 1년 정도는 필요해요. 최소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독일어 B1, B2 요 정도 사이 실력이 돼요. 그 정도면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레벨의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레알슐레나 하우프트슐레는 잘 따라가고 점수가 잘 나올 것이며, 한 1년 정도만 독일어를 하고 바로 김나지움으로 들어갔다 좋은 성적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실제 이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중3이나 고1 된 학생이 독일어 1년 공부해서 바로 김나지움 가는 거는 비추예요. 그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저는 통상 권해드리는 게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를 거쳐서 김나지움을 가던가 아니면 아우스빌딩을 빠져서 원하는 대학으로 연결시키던가 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실제로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우프트슐레 간 아이는 딱 요렇게 중3, 고1 때 갔어요. 하우프트슐레 한 1년인가 2년인가 그러니까 독일어 1년 하고 하우프트슐레 1년 다니고 하우프트슐레 졸업장을 받았는데 그 해당 지역 시장상을 받았어요. 하우프트슐레 졸업생들 중에서 1등을 한 거죠. 시장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레알슐레로 옮겼어요. 왜냐면 하우프트슐레는 뭐 한 9학년, 10학년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10학년, 11학년을 더 끝내서 졸업을 하면 레알슐레 졸업장이 나와요. 그래서 레알슐레로 옮겼어요. 또 레알슐레도 한 1년 다녔어요. 1년 다녔나? 2년 다녔나? 1년 다녔어요. 그리고 시장상을 또 받았어요. 레알슐레 졸업생들 중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같은 시에서 시장상만 2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김나지움으로 가서 11, 12, 뭐 13학년 뭐 이렇게 다니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 공부 실력이면은 김나지움에서도 성적 잘 받으면은 뭐 의대, 치대, 약대 갈 수 있는데, 그분은 김나지움을 선택 안 하고 간호사 아우스빌딩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튜빙겐 대학인지 하델베르크 대학인지 그쪽에 간호사 아우스빌딩 과정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간호사 아우스빌딩 3년 하고, 뭐 아비투어 다른 걸로 뭐 아벤트 아비투어나 뭐 다른 걸로 아비투어 그러니까 아벤트 김나지움 뭐 이런 걸 거쳐가지고 아비투어 취득한 다음에 다시 의대 입학 시험 추가해가지고 간호사 아우스빌딩 뭐 아벤트 김나지움 아비투어, 그 다음에 의대 입학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 입학 시험 이거는 약간 수능 비슷하게 반복 수달하면은 문제은행식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뭐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거 그거식으로 고득점 가능한 시험이에요. 이거 3개 준비해서 의대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방법이 한 가지고, 반면에 독일어 1년 하고 김나지움을 억지로 들어간 또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가기는 하는데 의대나 치대를 가려면은 그래도 최소 1점, 의대 가려면 거의 1.0, 1.1 아주 드물게 1.23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1.0, 1.1 이 정도 받아야 돼요. 1.0, 1.1 이걸 받아야지 점수만으로 의대 들어갈 때는 요게 필요하고, 그게 아니면 사실 김나지움에서 고득점을 못하는 상황이면은 결국 아까 거친 그 방법으로 의대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나지움도 또 대도시에 교민들 많이 사는 인기 지역, 좋게 이야기하면 인기 지역, 교민 밀집 거주 지역 이런 데에 김나지움을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은 다른 애들이 더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독일의 성적 평가가 기본적으로 절대 평가기는 한데 그래도 나보다 잘한 애들이 뭐 1점 받는 애들이 수두룩하면은 나는 2점대에 받는 과목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1.5를 못 넘기는 학생도 있어요. 그럼 1.5를 못 넘기면은 결국 그 학생이 뭐 치대를 가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다, 약대를 가고 싶다. 약대는 가능한데 치대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치대도 한 1.5에서 6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은 치대나 약대도 직행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결국 뭐 의대 입학 시험 따로 또 준비하거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냐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든데 이 첫째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독일어 일반 그 하우프트슐레나 레알슐레의 독일어 과정을 거쳐서 독일의 커리큘럼 위주로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독일의 커리큘럼인데 대학으로 뭐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아우스빌딩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혹은 독일어 1년 후에 좀 실력이 부족하지만 우겨가지고 김나지움 바로 억지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근데 통상 그렇게 들어간 아이들이 1.5 이상 받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1.78, 1.7, 1.8, 1.9 이렇게 받고 약대 들어간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약대는 커트라인이 좀 더 낮거든요. 근데 의대 물론 나이 30에도 의대 들어간 분들이 있으니까 막 절대적으로 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 경로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분이 원하는 커리어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학교 다니는 중에 이중언어 국제학교 영어로 수업을 같이 진행한 학교도 있나? 네. 영어를 잘하면은 첫째가 영어를 잘하는 경우에는 이중언어 사립학교의 학년을 좀 낮추면서 독일어 못하지만은 그러면은 그쪽에서 독일어를 낮은 반에서부터 넣어주면서 뭐 독일어 못하는 애 따로 빼가지고 수업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첫째, 둘째 처음에 독일 가서 그렇게 했었어요. 독일어를 아예 못하니까 현지 애들하고 비교해서 영어는 훨씬 잘하지만 그러니까는 영어는 고급반 들어가고 독일어는 뭐라 그러죠? 열등반? 뭐 우열반에서 열반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1년, 2년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룩셈부르크하고는 둘 다 독일어 우등반에 있어요. 그게 독일어를 못하는 애가 현지 아이들하고 완벽하게 따라가는데 저희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경우에는. 근데 이제 첫째 따님이 중학교 3학년이니까 저희 아이들보다 더 걸리면 더 걸리지 덜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어 1년, 2년만 해도 정규 과정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막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의 독일어 실력 예를 들어서 역사 시험 뭐 이런 것도 독일어로 다 답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우프트슐레, 그러니까 문사철을 중요시하는 김나지움 이런 데서는 내가 활약을 하기가 힘들죠. 내 실력을 발휘하기가 단기간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경로를 첫째 따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약간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독일어를 다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겠다. 뭐 안 될 이유 없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지금 중3이기 때문에 둘 다 원어민급은 안 되지만 중학교 때 간 아이들도 대학 교수가 될 정도의 영어, 독일어 실력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목격했으니까. 그리고 내년이면 고1인데 글로벌 커리어를 만드는데 늦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아직은 글로벌 어떤 전문직 글로벌 커리어 뭐 의사, 회계사, 엔지니어, IT 개발자, 심지어 대학 교수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지금 고1인데 내가 가가지고 무슨 뭐 코미디언이 되겠어요. 독일어로. 이건 힘들 거라는 거예요. 독일어로 무슨 기자가 되겠다. 독일 방송국의 리포터가 되겠다. 아나운서가 되겠다. 약간 문송함의 끝판왕 이런 직업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전문직들은 오히려 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도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제 변호사는 언어적 능력을 더 중시하니까 회계사 세무사보다는 이민 1.5세대로서 약간 불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엔지니어, 뭐 이공계 연구, 뭐 개발자, 뭐 IT 뭐 이런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배우자는 첫째가 독일로 이민 가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는 이유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김나지움을 처음부터 가지만 않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시장상 하우프트슐레 시장상, 레알슐레 시장상, 그리고 나서 김나지움 들어가는 것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나이 19, 20에 김나지움 들어가는, 그러니까 김나지움은 아닌데 뭐라 그러지? 아비투어를 주는 어떤 특별 학교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고득점 해가지고 나이 21, 2, 셋 뭐 의대, 치대, 약대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글로벌 커리어는 10대잖아요. 아직 10대니까 뭐 20대에 가는 것보다는 한 300배 유리하다는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간 애들보다는 불리한 게 당연히 있죠. 근데 지나간 시간을 뭐 세월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한국에서 어떤 악착같음 이거는 더 잘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뭐 악착같음 이런 게 없다고요. 어떤 뭐라 그러죠?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나? 그 한국 아이들의 무슨 뭐 이런 뭐 엉덩이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내심 이런 거 저희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공부하고 뭐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뭐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를 내가 반드시 해야 돼라고 누가 설득만 하면은 한단 말이에요. 인내심이 더 크단 말이에요. 한국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뭐 성실함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한국에서 더 잘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걸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글로벌 커리어로 나가는데 늦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잘 가족 회의를 한번 해보시고 또 준비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